그냥 남들처럼 위탁 판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위탁 판매에 돈 버는 방법은 바로 상품 소싱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필승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위탁 판매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스텝인 상품 소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와 함께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큰 틀에 갖추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직접 영업을 해서 물건을 제공받아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저의 유튜브의 주제는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위탁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거래처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소싱을 받을 온라인 공급처, 즉 웹사이트 상에서 상품을 제공받을 경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웹사이트로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첫 번째로는 중개몰 사이트와 두 번째로는 자체 도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지 진정한 위탁 판매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개몰과 그러면 자체 도매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개몰의 종류는 크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도매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몰이 뜻하는 바는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자, 중개몰과 자체 도매몰은 특히 명명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구분한 용어입니다. 중개몰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개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공급자들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물건을 올려, 우리 셀러가 팔아줄 거야 라고 공급자를 모으고, 셀러들에게는 야, 우리는 이만큼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쉽게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를 해볼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공급자와 셀러를 모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중개몰의 특징은 일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물건 중에 단 한 개도 본인이 직접 창고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판매를 쉽게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이 중개몰과 자체 도매 사이트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판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디테일하게 내가 위탁 판매로 창업을 할 것이라면 직접 중개몰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내가 소싱하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개몰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의 사이트에서 여러 공급자와 여러 셀러들을 모아서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개몰에 많은 단점과 장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중개몰 사이트의 화면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위탁 판매 셀러들 상의 용어로 도도도매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도도도매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미용핀, 철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젠트레이드라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중개몰에 등록된 물건은 한 개의 종류가 아니라 그 한 개가 세 개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최초 등록한 이 1320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의 상품을 밑에 그림만 지워서 이름을 바꿔서 가격을 상승한 또 다른 공급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은 젠트레이드라는 도매 사이트의 제품인데 젠트레이드가 직접 올리진 않았지만 젠트레이드 물건을 1320원에 올렸고 그 다음으로 이 올린 사람의 물건을 다시 수정해서 1410원으로 그 다음에 이 수정한 사람의 물건을 또다시 어떤 사람이 썸네일과 이름을 바꿔서 1420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하냐면 바로 품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상품을 가격과 이름만 바꿔서 여러 명이 등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래 원청의 제품 품절이 되게 되면 연달아서 우후죽순으로 품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몰들은 보통 가장 큰 문제로 품절 문제로 꼽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중개몰들의 가장 큰 문제로는 품절로 다들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위탁 판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차후에 이제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내가 가공하는 제품이 품절이 된다면 효율성에서 엄청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품절은 위탁 판매 셀러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중개몰의 제품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30만 개에서 많게는 300만 개 미만의 제품을 광고를 하고 우리는 이만큼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온라인 유통 구조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양질의 상품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을 직접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않고 있는지 검수가 안 되고 공급처에서는 데이터, 즉 숫자로 많은 양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광고에서 가장 큰 효율을 보고 있고 셀러들을 모집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질이 나쁜 상품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300만 개라는 제품 속에 섞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가 많은 제품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찾기도 힘들 뿐더러 엑셀로 대량으로 다운을 받아서 판매를 하면 당연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마진을 많이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개몰을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중개몰의 중간 수수료는 여러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공급자 시스템과 그 물건을 쉽게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셀러 위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에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 셀러들은, 우리 같은 물건을 파는 셀러들은 이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판매가, 즉 공급가에서 중개몰의 마진이 붙은 제품을 우리는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대략 10%에서 15%, 중개몰마다 수수료율이 달라서 대략 10%에서 15%의 마진이 붙은 상품을 우리는 이미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도매 사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창고에 물건을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도매 자체 사이트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만 보여드렸고, 이 4가지 중에서 피로커머스는 제가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도매 사이트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매 사이트는 각각의 도매 사이트에서 중국에서 물류를 수입을 한 다음에 그 도매 사이트에 제품을 올릴 때 그 올려져 있는 가격에서 추가로 붙는 마진이 없는 것입니다. 즉 셀러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를 할 때는 그 판매가는 마진이 없고 원청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서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마진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확률적으로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다지 100%,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무조건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판매를 할 때부터 이미 마진이 붙은 걸 파는 것보다는 원청에서 직접 물건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판매를 할 상품들에 대해서 DB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도매 사이트들은 어떤 단점과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물건을 창고에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고 직접 택배를 싸고 발송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고나 그리고 품절이 났을 때 재입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CS가 굉장히 빠릅니다. 중개몰 같은 경우는 셀러가 직접적으로 공급사와 컨택을 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중개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질문이나 해당 품절이나 재입고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남겼을 때 그 문의를 다시 공급처에다가 문의를 하고 공급처에서 다시 답변을 달면 그 답변을 다시 셀러들에게 토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 고객과의 CS가 굉장히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체 도매 사이트는 내가 재입고 일정이나 오늘 출고가 되고 안 되고 언제쯤 입고가 되는 입고 예정일과 같은 CS적인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가 CS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진이 붙지 않은 상품을 팔기 때문에 내가 마진에서 볼 수 있는 우위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각각의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 사이트다 보니 가지고 있는 상품 수가 위탁 도매 중개몰 사이트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중개몰과 자체 도매몰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몰과 자체 도매 사이트를 비교를 하는 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중개몰에는 상품 수가 많고 판매 보조 시스템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마진율이 작고 품절이 많고 CS 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도매 사이트는 각각의 도매 사이트는 상품 수가 중개몰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리고 판매 보조 시스템이 각각의 도매 사이트는 중개몰만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도매 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러면 자체 도매 사이트의 장점은 마진율이 높고 일단 품절이 적겠죠. 품절이 되더라도 재입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CS 처리가 굉장히 빠른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직접 보유한 자체 도매 사이트의 품절률이 또는 단종률이 왜 작을까요? 본인이 직접 도매 사이트 창고에 물건을 재워놓고 판매를 하는 운영을 하는 도매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상품이 1000가지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1000가지 중에 잘 나가는 것은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물건이 잘 나가서 품절이 되었다. 잘 나가지 않아서 악성 재고로 쌓여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잘 나가는 제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재입고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재입고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잘 나가지 않은 것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판매가 잘 돼서 품절이 된다. 그러면 재입고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개몰과 자체 도매몰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는 중개몰만 써야 되냐, 자체 도매몰만 내가 소싱을 해서 팔아야 되냐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두 가지 다 운영하셔도 되고 둘 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디테일하게 본인이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만 내가 해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상품 소싱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높은 위치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중개몰과 자체 도매몰의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개몰에서는 마진율이 작고 품절이 많고 CS 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단점을 알고도
중개몰은 원래 이렇지라고 포기를 하고 판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단점들을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서 판매를 시작하겠습니까?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고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만 가질 뿐이지 이 불만을 해결해서 좀 더 나은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위탁 판매가 경쟁이 치열하고 판매자가 많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 보면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 극복하는 어떤 비기들만 축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위탁 판매업을 창업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개물과 같은 많은 단점들, 마진율이 작고 품절이 많고 CS 처리가 느린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수많은 상품 중에 엑기스 상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일단 중개물에서 팔래. 중개물에 상품이 많고 익숙해져서 중개물에서 나는 상품을 판매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개물 안에 수백만 개의 상품들 중에서 직접 팔아보시면서 주문을 넣어보시면서 대응이 빠르고 품절이 적은 도매처를 찾아내는 작업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직접 팔아보면서 주문을 넣어보시고, 두 번째로 대응이 빠르고 품절률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급처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해당 공급처만 별도로 기록해 놓고 그 코드로 나중에 나만의 엑기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처만 별도로 기록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어떤 큰 단점이 있냐면 바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엑기스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이런 시간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잘 팔려면 쉽게 생각해서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알을 갖추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총알을 갖추는 시간을 소요하고 그리고 좋은 총알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체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상품 소싱을 준비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체 도매몰의 단점은 상품 수가 개개인의 사이트로만 보면 너무 적고 판매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 단점만 극복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 소싱 방법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좋은 상태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그죠? 어떤 식으로 이 단점들을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탁셀러를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한 100명한테 물어보시면 80명은 괜찮다라고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 상품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개인 영업을 통해서 업체 리스트들을 모으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상품 수가 적은 도매 사이트의 단점이 그런 도매 사이트들을 여러 군데 모으면 상품 수가 적은 단점은 일단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상품 수를 모으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별도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도 아니고 지금도 프로그래머까지도 아니지만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웹 언어의 개발과 같은 필요한 부분을 만들 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컴자도 몰랐던 사람이지만 저의 돈벌이를 위해서 직접 PHP라는 언어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면서 제가 이 여러 도매 사이트를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내가 판매를 하는데 쉽게 판매할 수 있게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 도매몰에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고착화시키려면 최대의 단점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쉽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 다시 말해서 꼭 굳이 개발 언어가 아니더라도 엑셀이나 또는 여러분들 수기로 관리만 될 수 있는 포인트만 잡으신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셀러로 활동할 때 제가 만든 자체 도매몰을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개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원하는 도매 사이트에 코드를 찍고 검색을 누르면 그 도매처의 제품이 나오고, 전체 선택을 해서 상품명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테이프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에 관련된 제품들만 모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솔루션 카테고리 코드를 잡을 수 있게끔 찍으면 팝업 창이 뜨고, 여기에 내가 생활 잡화 라는 카테고리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내가 생활 잡화에서 어떤 소분류의 카테고리 코드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찍은 다음에 엑셀 다운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든 페이지고요. 상품명 가공을 했을 때 이 원래 상품명에 대해서 내가 가공한 상품명을 적고 그 가공된 상품명을 저장을 해 놓으면 별도로 가공된 상품명만 또 다운이 돼서 내가 셀러로 물건을 팔 때에 조금 더 쉽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 분석 탭과 내가 월별로 어떤 게 잘 나가고 어떤 것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창이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은 제가 자사몰을 통해서도 위탁 판매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도매처를 찍고 내가 판매를 진행할 사업자 아이디를 찍은 다음에 가공된 상품명과 기본 상품명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각 도매처마다 내가 가격 비율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자사몰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형태로 제가 개발했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우와, 이걸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체 도매몰로 판매를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와 젠트레이드 사장님이 공동 개발자로 GSM이라는 포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 포탈에서는 어떤 부분이 보이시냐면,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부분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의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의 제품 수와 총 제품 수가 나오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도매처 제품을 판매를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포탈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체 도매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GSM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판매 포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제 채널 커뮤니티에 보시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오시면 제가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공유해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공지사항에 별도로 해당 게시물을 등록해 놓을 테니 공지사항으로 읽어 보시고 해당 사용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판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탁 판매 상품 소싱에 대해서 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남들처럼 위탁 판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위탁 판매에 돈 버는 방법은 바로 상품 소싱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사고로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 건지 말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거기서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창업을 하셔도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탁 판매업이라는 단순하게 형용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온라인 유통 중에서 하나의 기술로 위탁 판매를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부터 그 소싱하는 도매 사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플랫폼에서 남들과 사업을 하시더라도 남들과 다른 결과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저와 함께 상품 소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탁 판매업을 하면서 가져야 될 생각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상품명 가공과 판매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